미정 씨는 올해 62살 동네 사람들에게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어주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 미정 씨에게 평생의 반려자 현우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며 늘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라며 아내를 아껴주고 미정 씨 부모님께도 친자식보다 더 잘하는 사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현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미정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어려서부터 알던 친구 민철이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정 씨는 남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남편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세요? 5억 원 정도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현우 씨는 친구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은행 대출도 막혀 있어서 개인적으로 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친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며 곧 사업이 안정되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드리죠. 정말요?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이에요. 현우 씨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미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죠. 며칠 후 미정 씨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의 친구 민철 씨를 만나 돈을 건넸죠. 민철 씨는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미정 씨는 민철 씨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현우 씨가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도 민철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 사업장에 찾아가 봐도 이미 사라진 뒤였죠. 여보, 이상해요. 민철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현우 씨도 당황하며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민철 씨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미정 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정말 미안해요. 내가 친구를 잘못 믿었네요. 당신이 너무 착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현우 씨는 미정 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아내의 선의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미정 씨는 남편이 자신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며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현우 씨가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자신 때문에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 모은 적금도 모두 털어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미정 씨 부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전세자금으로 간신히 구한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미정 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 씨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예전처럼 살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평소에 쓰지 않던 고급 시계를 차고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니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샀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런 성과급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미정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미정 씨는 더 이상 착한 아내로만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음 날 현우 씨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죠. 아, 성과급이요? 저희 회사에서는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미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그때부터 미정 씨는 남편을 향한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현우 씨가 민철 씨에 대해 말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친구에게 배신당해 화가 나야 할 텐데 가끔 민철 씨 이야기가 나오면 묘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는 현우 씨가 심야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조급해하지 마.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해. 목소리가 평소 현우 씨답지 않게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함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미정 씨는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몇 주 후 미정 씨는 현우 씨가 매주 목요일마다 늦게 들어온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으면서 동료들과 회식했다고 둘러댔는데 이제 보니 너무 정확한 패턴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미정 씨는 용기를 내어 현우 씨를 멀리서 따라가 봤습니다. 현우 씨가 간 곳은 번화가의 한 호텔 로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철 씨가 현우 씨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형, 늦었네요. 미안해. 집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미정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던 민철 씨가 현우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과거에 돈을 빌려줬던 현우 씨의 동생과 동료도 보였거든요. 미정 씨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형수님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민철 씨의 말에 현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미정이는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돼. 하지만 형수님이 회사에 전화까지 했다면서요? 그것도 별거 아니야. 의심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고 확신으로 바뀌지만 않으면 돼. 미정 씨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형수님한테서 뽑아낼 게 아직 남아있나요? 물론이지. 내가 미정이한테서 뭘 더 뽑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봤는데 아직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좀 남아있거든. 미정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그저 뽑아낼 것이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선의가 이용당했다는 분노가 교차했어요. 미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면 오히려 현우 씨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정 씨는 인터넷 검색창에 사기당했을 때 남편 불륜 증거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탐정사무소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비상 적금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인데요. 탐정은 미정 씨의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몇 달은 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은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대신 확실한 증거를 부탁드릴게요. 남편 현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미정 씨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는 예전에는 사랑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도,
밤에 잠자리에 함께 드는 것도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미정 씨는 복수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미정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현우 씨는 미정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성들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쳐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정 씨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법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탐정의 조언에 따라 미정 씨는 더 오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미정 씨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제 후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투자해 볼까요? 미정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같은 수법을 쓰려는 거였죠. 어떤 사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래요. 요즘 대세잖아요.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하네요. 미정 씨는 신중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일도 있고.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직접 사업 계획서도 봤거든요. 현우 씨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마 미정 씨에게서 마지막으로 큰 돈을 뽑아내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미정 씨는 며칠 더 고민하는 척하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거죠? 물론이죠. 제가 보장할게요. 하지만 미정 씨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탐정과 함께 현우 씨의 사기 현장을 확실히 포착하려는 것이었죠. 투자 약속 날짜가 정해졌고 미정 씨는 탐정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 씨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약속 당일 미정 씨는 현우 씨와 함께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상대로 민철 씨와 다른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늘 좋은 투자 기회를 마련해 드렸어요. 민철 씨는 마치 처음 보는 사이인 척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투자 설명을 듣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미정 씨가 갑자기 말하자 현우 씨와 민철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려드린 5억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민철 씨가 변명을 시작하자 미정 씨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뭘까요? 핸드폰 화면에는 현우 씨와 민철 씨가 함께 웃으며 만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영상이었죠. 이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현우 씨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하자 미정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걸 다 알고 있어요. 미정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현우 씨의 과거 사기 행각, 다른 여자와의 동거 사실, 그리고 저를 이용해 벌인 모든 사기들이 다 여기 있어요. 현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오해는 무슨? 저를 관리해 왔다면서요? 제 착함을 이용해서 돈을 뽑아내려고 계획적으로 결혼한 거 맞죠?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서 마지막으로 큰 돈을 뽑아내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혼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려고요. 민철 씨와 다른 공범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발각된 상황이었거든요.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30년 넘게 저를 속이고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미정 씨는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기 사건 신고하려고 해요.
증거 자료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미정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가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미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3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경찰이 도착해 현우 씨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미정 씨가 탐정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모은 증거들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현우 씨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미정 씨의 선의를 이용해 친척들에게 투자를 종용하거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기부하게 만드는 등 구체적인 사기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동안 가로챈 재산들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됐죠. 미정 씨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배신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미정 씨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상담사는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문제는 그 선함을 악용한 사람들이죠. 6개월 후 미정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경험이 남에게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안이 왔을 때도 미정 씨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비슷한 피해자들의 요청에 용기를 내어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책 제목은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담은 내용이었죠.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책이 출간된 후 미정 씨에게는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 씨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자신의 아픈 경험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후 미정 씨는 작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미정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착한 건 무조건 남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구별해서 도와주는 거라는 걸요. 청중들은 미정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도 없더라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이 미정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현우 씨를 원망하세요? 미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가짜 행복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럼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제는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과 제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거실 한켠에는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로 쓰고 있는 원고가 놓여 있었죠. 미정 씨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63살의 나이에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정말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미정 씨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책상 위 달력에는 내일 상담 봉사활동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우는 일이었죠. 예전처럼 무작정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된 후의 일이었어요. 이제야 진짜로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미정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착하면서도 현명하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 미정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미정아.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거울 속 미정 씨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순진한 착함이 아닌 경험과 지혜가 바탕이 된 진짜 강함이었어요. 이렇게 미정 씨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진정으로 자신답게 사는 인생이 말이에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함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